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 기계시스템공학과의 조병남 교수입니다. 연력학 특론 강의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연력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어떤 기계공학 안에서의 하나의 분야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기계공학적인 사고의 중심에 있는 그러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계시스템공학과에 오셔서 이제 기계공학에 대한 다양한 학문을 배우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 연력학 특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계공학적인 사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연력학 특론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연력학을 우리가 이제 연력학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을 다루게 될 텐데요. 이 연력학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영어로 한번 보게 되면 thermodynamics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thermo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주는 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수 있고요. dynamics라고 한다면 어떤 뭔가 움직임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과거 산업혁명 시대도 돌아봐 보게 된다면 열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움직였던 그때의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력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과목에서는 열과 그 다음에 일, 이 둘 다 어떤 에너지의 형태인데요. 이러한 에너지들의 상호 변환 그리고 이와 관련된 어떤 물질의 상태량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바로 연력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연력학이라고 해서 다루는 에너지가 저장되고 변환되고 이러한 것들을 배우게 되겠고요. 이 연력학이라는 학문의 가장 대표적인 응용 분야는 우리가 어떤 발전소, 우리가 어떤 석탄이나 뭐 석유나 아니면은 뭐 원자력이라든지 어떤 에너지를 이용해서 열을 만들고 그것들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 것들, 즉 우리가 어떤 출발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연료라고 하는 어떤 화학적 에너지에서 열 에너지를 바꾸고 그것들이 어떤 수증기를 만들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전기 에너지까지 이르는 이런 에너지의 변환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뭐 엔진, 자동차 엔진이라든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뭐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그런 것들도 다 이 연력학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력학에서는 연력학 1법칙 그리고 연력학 2법칙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다룰 건데요.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의 상호 변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아래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내용들은 과거에 어떤 연력학적인 내용들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뭐 연력학이 아니더라도 발견했던 것들이 되겠죠. 벤자민 톰슨이라든지 제임스 주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계적인 움직임이 열로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에너지가 열이라고 하는 것들이 에너지 하나의 형태이고 이런 에너지가 변환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이 내부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물체가 어떤 속도를 가지고 움직일 때 갖고 있는 에너지가 될 텐데요. 아니면 위치 에너지, 어떤 중력장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따라 생기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어떤 물체의 에너지로 본다면 그런 것들과 함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열이 있고 열이 전달돼서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에너지가 변환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력학 1법칙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에너지 보존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에너지는 상호 변환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이 열과 일의 형태로 바뀌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와 함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연력학 2법칙인데요.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에서 겪는 현상들을 봤을 때 뭐 일상생활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발전소를 예를 들게 되면 효율이 100%인 발전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 된다는 것들을 왜 그러냐면 어떤 손실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이런 손실이 발생하는 것들은 뭐냐면 어떤 열 전달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좀 더 전문적인 용어를 쓴다면 비가역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겪는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된다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뜨거운 커피는 차갑게 식는 과정으로 가겠죠. 주변의 온도가 좀 낮다면 반대로 주변의 온도가 높다면 어떤 물체의 온도는 뜨거워질 거고요. 그 반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언덕 위로 올라가서 연료를 소모했다면 자동차가
반대로 언덕 아래로 내려왔다고 해서 연료가 생성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대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에너지가 변환되고 할 텐데 그 변환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에너지는 항상 디그레이드, 어떤 등급이 낮은 쪽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으면 이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로 바꾸려면 100%를 다 바꿀 수가 없어요.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엔트로피라든지 아니면 효율이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이러한 연력학 1법칙과 2법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동력 시스템, 우리가 어떤 유체의 상변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발전소의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요. 랭킹 사이클이라고 하는 유체의 상변화를 이용해서 기계적인 에너지 그리고 결국에는 전기 에너지까지 바꾸게 되는 이러한 동력 시스템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고요. 아니면 자동차나 아니면 항공기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사이클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우리가 요즘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 늘 우리 가정에 있는 냉장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냉동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들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냉장고 같은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내부가 더 차가운데 그 차가운 쪽에서 냉장고 바깥으로 열을 버리게 되죠. 우리가 자연현상과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얘를 어떤 원리로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연력학에서는 기계공학에서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이루는 어떤 연력학 1법칙과 2법칙,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연력학 시스템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연력학 특론에서 다시 한번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